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이제 정폭이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정폭이란 말이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적은 신호를 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거를 바로 정폭이라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ampl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mplification circuit 또는 amplifier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폭회로 가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라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단자가 3개 있다 그랬죠. 거기 3개 있으면 트랜지스터라 그랬죠. 2개는 뭡니까? 바로 다이오드라 그랬죠. 그래서 P형, N형으로 되는 다이오드를 PNP 또는 뭡니까? NPN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트랜지스터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제가 보면은 바로 이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바로 여기가 바로 베이스가 되고 이게 뭡니까? 에미터가 되고 이게 바로 콜렉터가 되겠죠. 그죠? 또 여기가 바로 베이스고 여기는 에미터고 여기 콜렉터가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요 화살표 방향이 중요합니다. 화살표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더 갔죠? 화살표가 더 가는 것은 뭡니까? PNP고 화살표가 나오는 것은 바로 NP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뭡니까? PNP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뭡니까? 이번에는 NPN 이런 말이죠. 그죠? 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항상 P에서 N 쪽으로 가니까 바로 NPN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PNP 그 다음에 NPN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타입 있죠.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트랜지스터를 보면은 바로 뭡니까? 트랜지스터는 바로 스위칭하고 정폭작용이 이용된다 하는 거. 스위칭하는 목적은 뭡니까? 동작되면 스위칭 ON 되고 동작 안 되면은 OFF가 되는 거니까 스위칭 맞죠? 그러면 정폭작용은 뭡니까? 미소 신호를 큰 신호로 바꿔주죠? 바로 정폭작용이 이용된다. 여기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동작 상태는 뭡니까? 포화, 활성, 차단, 역활성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포화 상태랑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에미터와 베이스 접합 간의 간과 콜렉터와 베이스 접합 간에 모두 이제 순바이스를 그려줍니다. 이게 바로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는 스위칭회로 이용된다 하는 거 이거 아셔야 되고 활성 상태와 역활성 상태의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 상태는 에미터와 베이스 접합 간에 순바이스를 인가하고 콜렉터와 베이스 접합 간에는 역바이스를 인가한다 하는 거. 그래서 활성 상태는 바로 정폭에 이용된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이 정폭기 하면은 활성 상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미터와 베이스 접합 간에는 순방향 바이스를 인가하고 콜렉터와 베이스 접합 간에는 역방향 바이스를 인가한다 하는 거. 이걸 반드시 암기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차단 상태는 에미터와 베이스 접합관과 콜렉터와 베이스 접합관에 모두 역바이스를 걸어주는 거, 이 바로 차단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단 상태는 또 스위칭회로 이용된다 하는 거,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ON 되면은 1, OFF 되면은 0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활성 상태는 에미터와 베이스 접합관에 역바이스를 인가하고 콜렉터와 베이스 간에는 뭡니까? 순바이스를 인가한다 하는 거, 요걸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트랜지스터의 성질을 좀 보시면은 바로 펀치 스로우가 있어요. 펀치, 때린다는 얘기. 망치로 때려본다, 이래 보면 돼요. 펀치 날린다, 생각하면 돼요. 콜렉터와 베이스 간에 큰 역전압이 인가되면은 베이스 폭이 감소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공핍층이라 하는 게 공간 전화 영역이 있는데 그 폭이 자꾸 감소돼요. 따라서 접합의 공핍층이 뭡니까? 없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역전압을 크게 할수록 공핍층이 이제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에미터와 콜렉터 간이 뭡니까? 바로 단락 상태가 됩니다. 단락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 뭡니까? 숏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숏도 되니까 결국 뭡니까? 정폭 작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 이런 것을 바로 펀치스로우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변조,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베이스 폭 변조는 바로 얼리 효과다 하는 거, 요거 시험 잘 나오고요. 콜렉터의 역바이스 전압에 의해서 베이스 폭이 이제 변화되는, 이런 걸
바로 베이스 폭변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뭡니까? 입력 전류에 의해서 출력 전류가 변화되어 전류 정폭률을 뭡니까? 변화시킵니다. 이런 건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폭회로의 이덕을 보면 이덕에는 뭡니까? 전압이덕, 전류이덕, 전력이덕이 딱 하는 거예요.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식을 하나 암기해놔야 됩니다. 자, 공식을 하나 암기해놔야 되는데 바로 전압이덕. 자, 봅시다. 제가 또 미리 좀 걸어왔어요. 왜냐하면 뭐 적으려고 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우선 여러분이 이제 전압 정폭도는 AV입니다. V가 볼테이지니까. 앰플리피케이션이니까 AV가 되겠죠. 그 앞으로 AV 나오면은, 아, 볼테이지 앰플리피케이션이니까 전압 정폭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V연분의 V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류 정폭도는 뭡니까? AI가 돼가지고 I연분의 I2입니다. 그러면 전력 정폭도는 AP를 해가지고 P연분의 P2 하는 거, 요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압 이덕을 물어볼 때, 이덕 물어보면 무조건 데시벨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 이덕 물어볼 때는 GV니까 개인입니다. 개인. 그래서 20노고 10의 AV, 요거 아셔야 되고요. 다시 하면은 이제 V1하고 V2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으면은 바로 AV가 값이 나오겠죠? 이걸 여기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류이덕 GI는 20노고 AI 데시벨 되고, 전력이덕 GP는 10노고 AP입니다.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는 전압과 전류는 20인데, 전력만 10입니다.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G가 20노고 10A가 있는데, 이거 이제 A가 만약에 1000이다 하면 어디 됩니까? 1000이다 하면 20노고 10에 3승이죠. 그죠? 노고 10에 10은 1이니까 10에 3승이죠. 그러니까 3이 이렇게 벌써 나갔죠. 나가니까 60이죠. 60데시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이러면 중요한 거는 개인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데시벨로 표시한다 하는 거.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알고 이제 또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또 하나 또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종합 정폭도를 물어볼 때는요, 종합 정폭도하고 종합 이덕이 있는데요. 종합 정폭도 물어보면 무조건 곱하기 하면 돼요. AT라고 하는 거는 결국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쭉쭉쭉 가서 AN 곱하기 다 하면 돼요. 이게 종합 정폭도고, 종합 이덕을 물어볼 때는요, 더해주면 돼요. 이 T 해가지고 G1 플러스 G2 플러스 G3 쭉 가가지고 GN까지 이거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폭도를 볼 때는 곱한다. 이덕물을 볼 때는 더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자, 이번에는 뭡니까? 여러분이 또 일거리즘 하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일거리즘이 있습니다. 일거리즘. 일거리즘이라고 하는 걸 이제 찌그러진다는 얘기. 왜곡이라는 얘기. 왜곡. 왜곡이라고 하는데, 바로 K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기본파의 실효값분의, 이거 이제 시험 잘 나오니까 안겨놔야 돼요. 기본파의 실효값분의 고조파의 실효값이다. 고조파입니다. 조입니다. 조. 고조파의 실효값이다. 요거 암겨놔야 돼요. 기본파의 실효값분의 고조파의 실효값이다. 암겨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압이라고 하면 뭡니까? V연분의 루트 뭡니까? V2 제곱 플러스 V3 제곱 플러스 V4 제곱, 이렇게 이제 만약에 더 많으면 쭉 똑같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놔야 돼요. 일거리즘을 할 때는 V연분의 루트 VT 제곱 플러스 V3 제곱 플러스 V4 제곱. 여기서 2는 V2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2 고조파란 말이고, 그
그 다음에 부서리는 뭐냐? 3 고조파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류가 나오면 똑같아요. 전류일 때는 뭐가 되겠으면 I만 바꿔주면 돼요. I분의 루트 I2 제곱 플러스 I3 제곱 플러스 I4 제곱 이렇게 쭉쭉 계산하면 돼요. 요것만 여러분이 구분해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정도 알고 이제 좀 보면은 자, 봅시다. 그 열매 보면은 뭡니까? 바로 정폭기 왜곡이 있는데 진폭 일그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일그리즘, 위상 일그리즘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폭이 이제 찌그러졌다는 얘기고 주파수가 왜곡됐단 말이고 위상이 왜곡됐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진폭 일그리즘은 정폭기의 전달 특성이 비직선적인 위치에서 발생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직선적인 위치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일명 뭐라 하느냐? 비직선 일그리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암기해놔야 돼요. 그래서 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본파의 시력값분의 고조파의 시력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V라 물어보면 뭡니까? V1분의 루트 V2 제곱 플러스 V3 제곱 플러스 V4 제곱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전류 물어보면 뭡니까? 바로 I1분의 루트 I2 제곱 플러스 I3 제곱 플러스 I4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공식 했으니까 뭐 그대로 암기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주파수 알고리즘인데요. 정폭기의 이력이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의해서 이제 변화하여 발생하는 이런 거를 바로 주파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암기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상 알고리즘은 정폭기의 출력과 입력의 이상 차이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거를 이상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트랜지스터 정폭기의 접지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접지 방식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선 접지 방식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그 종합 잡음 지수가 있는데요. 종합 잡음 지수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NFT인데 바로 NF1 플러스 G1분의 NF2 빼기 1 공식 하나 암기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이거 NF1은 뭡니까? 전치 정폭기 잡음 지수가 되고요. 영어로 노이즈 피그입니다. 노이즈가 잡음이고 피그가 숫자니까 잡음 지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치 정폭기는 NF1이고 그러면 종속 정폭기는 뭡니까? NF2가 됩니다. 그것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럼 이득이 있고요. 그 NFT라고 하는 것은 NF1 플러스 Gn분의 NF2 빼기 1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파의 시력값분의 고조파의 시력값 이거는 Vn분의 루트 V2 제곱 플러스 V3 제곱 또 전lum으로 봤던 In분의 루트 I2 제곱 플러스 I3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G2가 또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면 돼요. G2가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G1, G2분의 NF3 빼기 1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G1, G2분의 NF3 빼기 1 이렇게 하면 돼요. 공식 뭐 3개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치 정폭기고 요거 NF2는 종속이고 요거 NF3는 또 거담 종속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됐고 자 이번에는 뭡니까? 트랜지스터 정폭기에 이제 접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우선 베이스 접지 회로인데요. 이거는 이제 에미터와 베이스를 입력으로 하고 컬렉터와 베이스를 출력으로 구성한 회로인데 요걸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베이스 접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우선 제가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베이스 접지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베이스가 접지됐다 보면 돼요. 베이스가 접지됐다 이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바로 베이스 접지입니다. 이런 것으로 베이스가 접지되는 거예요. 여기 베이스죠? 베이스가 접지됐죠? 그래서 이놈이 뭡니까? 입력이 되고, 요놈이 뭡니까?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하고 여기 에미터죠. 에미터하고 뭡니까? 베이스가 뭡니까? 바로 입력이 되고 여기 컬렉터죠. 컬렉터하고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베이스니까 베이스가 뭡니까? 바로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느냐? 베이스 접지락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접지락 하는 거는 커먼이에요. 커먼. 공통이란 말이에요. 그 커먼이 바로 공통이죠. 그래서 바로 이거를 뭡니까? 바로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냐? CB 이렇게 해갑니다. 커먼 베이스 하면은 베이스 접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에미터 접지를 보시죠. 이제 에미터 접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미터 접지 한 거예요. 이제 자, 이번에는 뭐 그림을 잘 그릴 필요 없다 그랬죠. 에미터만 접지시키면 돼요. 이제는 자, 에미터 접지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뭐 됩니까? 바로 베이스와 이 베이스고 이게 에미터죠. 베이스와 에미터가 나면 입력이 들어가겠죠. 여기. 그다음에 컬렉터와 에미터는 뭡니까? 이게 출력 나오겠죠. 이 컬렉터와 에미터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에미터 접지다. 그 에미터 접지 방식이니까 결국 뭡니까? 커먼 이번 한번 해보세요. 커먼 에미터가 되겠죠. CE 이렇게 해갑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컬렉터 접지도 있겠죠, 그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컬렉터 접지입니다. 이번에는 컬렉터 접지입니다. 자, 베이스가 있고 이번에는 컬렉터를 접지시켰어요. 이제는 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베이스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컬렉터고 요거는 에미터고 컬렉터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베이스와 컬렉터는 입력이 되고 에미터와 컬렉터는 뭐가 됩니까? 에미터와 컬렉터는 출력이 되겠죠? 여기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걸 또 뭐라 하느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컬렉터 접지됐으니까 뭐라 합니까? 이걸 또 C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커먼 컬렉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지 방식은 이제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됩니까? 바로 베이스 접지 회로는 에미터와 베이스를 입력을 하고 컬렉터와 베이스를 출력 구성해서 알겠죠? 그래서 에미터와 베이스 접합에 순바이어스 전압을 인가하고 컬렉터와 베이스 간에는 역바이어스를 인가한다고 하는 거 요거 암기하세요. 아예. 그래서 이 회로는 입력 저항이 수옴에서 수십 옴으로 적고 출력 저항은 수십 킬로 옴 이상으로 크다. 이걸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 나옵니다. 특징이니까. 그 다음에 전압의 입력과 출력의 이상은 동이상이 된다 하는 거 이거 암기해야 돼요. 또한 전류 정폭도는 약 1대 되고요. 전압 정폭도 높다 하는 거 이건 특징이니까 그거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에미터 접지 회로 여러분 방금 이제 그 회로는 다 봤고요. 이건 특징만 암기하면 돼요. 전류와 전압 둘 다 정폭이 가능하다. 여기 중요합니다. 에미터 접지 회로는 전류와 전압 둘 다 정폭이 가능하고 정폭도가 크기 때문에 주로 뭡니까? 그건 주로 사용된다 하는 거. 그 여러분이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는 바로 에미터 접지 회로다. 요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컬렉터 접지 방식인데요. 이거는 회로는 마찬가지고 입력측은 베이스와 컬렉터이고 출력측은 에미터와 컬렉터로 구성되고요. 에미터 전압이 베이스 전압을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미터 팔로우다 이렇게 합니다. 요 키포인트를 암기하셔야 돼요. 에미터 전압이 베이스 전압을 따르기 때문에 에미터 팔로우다 이렇게 합니다. 즉 에미터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을 팔로우한다 하는 거 요거 암기해놔야 돼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직렬 전압 기한이라 하는 거 요거 아셔야 되고 고임피던스의 신호음과 저임피던스의 부하 사이의 임피던스 정압이란 말은 바로 매칭이 한다는 얘기 매칭 버퍼 정폭기로 사용된다 하는 거 암기하셔야 되고 이 회로는 입력은 결합 콘덴서를 통해서 인가되고 에미터 단자에서 출력을 얻기 때문에 컬렉터 저항이 불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험 잘 나옵니다.
콜렉터 저항이 불필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시험 나와요. 콜렉터 접재로는 콜렉터 저항이 불필요하다 안겨놔야 돼. 특징 보시면은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높고 출력 임피던스가 매우 낮다. 전압이득은 적고 약 1 정도 되고요. 전류이득은 크다 하는 거예요. 암겨놔야 됩니다. 전류이득과 전압이득은 부하저항과 무관하다. 이것도 굉장히 시험 잘 나옵니다. 부하저항이 변화해도 전압, 전류, 전력이득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 낮은 임피던스를 고임피던스 전원에 연결할 경우에 임피던스 이제 변성기 이런 데 많이 이용된다 하는 거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